심볼론 카드 해설 39번 십자군 카드 공부해 볼게요. 먼저 십자군에 대해서 약간은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카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혹시 십자군 전쟁을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아래에다가 바로 카드 내용으로 가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적어 드릴게요. 자, 십자군 전쟁은 중세시대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붙은 전쟁이죠. 한 200년 동안 7번 정도 싸웠고, 이 전쟁 후에 중세가 이제 무너지면서 유럽이 확 바뀌죠. 근데 이 심볼론 카드에서는 그 일어나게 된 원인과 과정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당시에 유럽은 서유럽이 있었고, 이렇게.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터키 자리에는 셀주쿠 티르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셀주쿠 티르크는 이슬람을 믿었고, 이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를 믿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성지가 되고, 근데 이슬람은 알라 신을 믿잖아요. 근데 이 알라가 하나님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종교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지니까, 그렇다면 우리 알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슬람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먹어버려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기독교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된다.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열이 받아 안 받아? 열이 받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일단 한번 붙었다가 발려요. 왜냐하면 터키 민족들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한테 SOS를 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교황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기회에 전 세계를 내가 다스려야겠다. 내가 지도해야겠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싸우려면 누가 필요하면 기사들이 필요합니다. 기사들. 근데 이 기사들은 성을 짓고 살잖아요. 자기의 영지를 받아서. 그럼 이제 기사들도 이 셀주크 티르크를 먹어버리면 자기들의 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들도 이제 찬성을 하죠. 그리고 상인들이 여기에 가담을 해요. 그 상인들은 이제 왜 가담을 하냐면 셀주크 티르크까지 자기들이 진출을 하면 이 동방 무역을 다 휩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찬성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가 가서 무역의 그 뭐라 그래? 무역의 기회를 확장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집단의 욕망이 맞아 떨어졌고, 이들이 셀주크 티르크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라는 명목 하에 인간의 욕망이 어우러진 그런 원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 광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뭐 살인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죄악이 있죠. 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교도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다 이러면서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여기 그 십자군들의 잔혹한 학살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어요. 이 가슴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제 달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템플 기사단 십자군이고, 여기 쓰러진 사람들을 보시면 그 셀주크 티르크 사람들이죠. 딱 보시기에도 그 중동 터키 민족처럼 보이죠. 그죠? 이런 결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유럽이 십자군이 이기다가 결국은 패하죠. 그 영화들도 굉장히 많은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심볼론 카드의 십자군 카드에서 아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종교적인 의도로 출발을 하였으나 집단 광기를 일으켜서 무자비한 학살로 잘못된 과정을 갖고 왔다. 까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카드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39번 십자군 카드는 양자리와 사수자리가 만난 카드예요. 양자리의 특징은 공격성이 있고 적극성이 있고 정복하려고 하고 남성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사수자리 목성은 성직자, 설교자, 믿음, 철학적 세계관, 딱 교황 같은 그런 정신, 종교, 요거 믿음, 이거에 집중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서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사수자리의 믿음과 철학을 양자리답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밀어붙이는 모습이 십자군 원정처럼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일단은 이념과 이념 간의 충돌,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과의 충돌, 이게 분명히 있죠. 극단적으로 근데 얘가 좀 가죠. 우리 뭐 뉴스 댓글에 보면 우리나라도 뭐 진보냐 보수냐 이걸로 엄청 싸우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MZ 세대와의 뭐 그 이전 세대와의 갈등, 뭐 남자와 여성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말 그대로 종교적 논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뜨면 일단 그 이념 갈등, 생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내 갈등이 좀 세게 부딪히는 상황. 종교적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기독교야. 나는 불교인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양자리니까 이제 굴하지 않아요. 포기를 안 해요. 굴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해설서에서는 미션을 수행한다 라고 나왔는데 이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세력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쵸?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확고한 신념은 굽히질 않아요. 설득력을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거를 십자군으로 표현한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래. 이 카드가 문제점 자리에 나왔다면 당신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거물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과격하게.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막 몰아붙이고 압박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 카드가 해결책 자리에 떴다면 이게 좀 심볼론 카드의 특징이죠. 문제점 자리에 뜨면 너무 이래서 문제인데 해결책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자기의 소신을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비록 싸움이 생길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어쩌라는 건지. 그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맹목적인 공격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이제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 음, 음, 음. 그래서 이 십자군 카드는 그 십자군 전쟁 과정을 좀 알고 계신다면 되게 해석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카드. 40번 카드는
양자리와 염소자리가 만난 카드예요. 그러면 이 둘의 조합이 왜 어떤 키워드를 나타내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위에 꽂힌 칼을 어떤 병사가 뽑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옷차림을 보면 양이란다.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 엑스칼리버 아더왕의 칼이잖아요. 아서왕. 왕만이 뽑을 수 있는 칼이다 이건데 이제 일개 병사가 뽑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돌진하는 성격인 전사 양자리죠. 양자리는 돌진해 단순해. 저 칼을 봤어.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돌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염소 자리는 그 토성이잖아요. 토성은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고리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자기의 욕망이 좀 막힌다는 제약이 있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걸 자기도 안 돼요. 근데 이 한계를 자기가 좀 깨기 위해서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엄청 노력을 하는 그런 자리가 염소 자리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앞장을 보시면 염소 자리 보시면 여기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운명 내에서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엄격하게 밀고 나가는 그게 있어요. 염소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돌진하는 성격의 양자리가 염소 자리의 성향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칼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 에너지를 잘못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뽑히는데 어차피. 왜냐하면 전사는 이 칼을 뽑을 수가 없어. 오직 왕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안 뽑히는 거니까 자기 게 아닌데 뽑으려고 하니까 이건 이제 헛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헛수고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금지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칼을 건드리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금지된 일을 하고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운명의 힘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칼을 뽑을 수 있는 건 왕밖에 없어. 그게 운명이야. 그런데 지금 병사가 뽑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즉 운명의 힘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라. 너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요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얘를 두 가지의 키워드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칼이 바위에 꽂혀서 안 빠지는 상황 이 자체만 그냥 보세요. 칼이라는 건 이제 칼집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위에 꽂혀 있어. 그럼 이게 되게 답답하죠. 한눈에 보기에도. 그래서 일의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일의 진행이 어딘가에서 막혀버렸다. 칼이 바위에 꽂혀 있다. 그냥 이 상황.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장애물을 만났다. 아니면 이제 방해를 만났다. 그 다음에 굴레에 속해 있다. 속박되어져 있다. 그리고 권력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0번 카드는 정말 직관적으로 딱 보세요. 칼이 바위에 꽂혀 있는데 안 빠져요. 빠진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절대. 그리고 얘를 이제 문제점 자리에 이 카드가 나왔다면 당신은 무모하게 도전을 하고 있다. 무한 도전이죠. 무모한 도전. 네. 노력이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모르고 그림에서 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해결 방법이 되게 쿨해요. 포기해라. 너의 것이 아니다. 너무 쿨하죠? 그 다음 결과는 운명이 요구하는 대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다. 지금 뻗치는 양자리의 에너지를 그 엄한 데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근데 결과 자리에 얘가 뜨면 너의 그 에너지를 드디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음, 어떤 상황인지는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카드를 리딩을 할 때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개인적인 욕심을 줄이고 타인을 위한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욕심은 좀 개인적인 욕심은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지 얻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39번과 40번 카드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카드에서 뵙겠습니다.